시대라고 저도 브런치크를 가끔 올리는데 혹시 브런치크를 보시는 분? 몇 분 계시다. 다행이다. 요즘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제 브런치크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 원래 이 강의는 제가 OKKY에서 4시간짜리 강의했던 거였어요. 네, 4시간 정도 강의했던 건데 그 30분으로 줄여서 해달라고 하니까 좀 난감하기는 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SI 대기업에서 이직하는 방법? 대기업 들어가기가 사실 더 어려운데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다 똑같지만 이제 개발자들은 원하는 회사를 언제든지 올라서 갈 수 있고 원하는 회사 다니다가 원하는 직종으로 옮겨 다니기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력 20, 정보처리 기사단에서 취직하고 27년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후배 개발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요즘 설명할 때는 옛날 거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렵고 스마트 택배라는 앱이 쓰고 계실 분 네. 스마트 택배 그러면 스윙트래커 CTO도 투기소프트 작업했었고요. 현재는 굿닥이라는 앱 직관하고 계시는 분 현재 굿닥 앱을 서술하고 있는 개발 조직의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회사가 강남역에 11층짜리 사업을 샀어요. 이사한 지 2주 됐습니다. 앱 서비스를 하거나 B2B, O2O를 해서 수익을 그리고 성장도 했거든요. 회사가 550억 정도 했고 이틀 전에는 하루 매출이 한 1억 7천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요즘은 IT를 통해서 O2O를 하거나 서비스 만들어내서 꿈으로 키워나가는 좋은 시대가 되었죠. 사실 이제 이 강연의 그 주된 목적은 그거였어요. 후배들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또 개인의 꿈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스타트업에서 왜냐면 대다수 걱정하시잖아요. 스타트업 망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회사는 원래 망해요. 100년 기업은 거의 없어요. 100년 기업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만들었다 사라지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개발자 군에 있는 사람들을 공통으로 속에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는 삼성그룹에 입사하는 동기, 그러니까 그 한 기술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뻗어나갔죠. 현재는 IT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발 직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직군이나 원하는 회사, 원하는 걸로 옮겨다닐 수 있는 시대로 조립을 했다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개발자분들 도전해볼 거 도전해보시고 뭐 내가 얻을 거 얻어보시고 그런 얘기를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부제가 사실은 이게 그러면 20년 차 이상 개발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나이 50대 넘는 개발자가 있어요. 네. 전 환갑이 되신 개발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일만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이와 뭐 저도 흰머리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흰머리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드리고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뭐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룹 개발자가 되어야 되나요? 물론 되죠. 정말 유명한 여기 어디 가서 라이프니 도망갔나? 정말 저명하고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되면 더 스타트업처럼 살 수 있어요. 뭐 원하는 뭐 페이스북을 가도 되고 뭐 후배 녀석은 이제 해외 나가서 유대미에 간 친구도 있고 페북에 간 친구도 있고 구글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구글에 있다가 때려치고 우리나라 뭐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개발자가 제일 잘하는 언어는 뭐가 돼야 되죠? 네, 영어예요. 영어. 영어를 제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같이 일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동료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만든 앱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이해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설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배울 때 제발 좀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떠들키지 말고 자기가 책임지고 해라. 왜? 말 안 들어 처먹는 조원들을 컨트롤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법이 결국 사회생활 와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구독도 얘기할 때 개발자 얘기하는데 사실은 업계에 나와보면 그룹기 개발자가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아요. 왜?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하나의 도메인을 10년 이상 파야 그룹급이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PHP, 파이썬 원래 만들었던 분들도 처음에 만들었던 커널이 의미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난 네임들 얻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요.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제가 후배들을 뽑았을 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10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줘요. 그 정도 투자를 해야 자신이 불국 개발자로 될 수 있는데 순식간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경력 1년, 2년, 5년, 10년, 10년쯤 되면 거기가 되긴 해요. 10년서부터는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초보 때 가졌던 불편, 그 다음에 좋은 경험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후배들한테 펼칠 수 있느냐. 네, 그런 사람들도 그룹 개발자라고 하고요. 또 하나, 당연하죠. 어떤 오픈소스를 만들었다든지, 어떤 메소로지 만들었다든지, 어떤 컬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그룹 개발자를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대부분 그룹 개발자의 특징이 성격들이 좋아요. 기본적인 성품들이 좋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내가 친분이 있는 그룹 개발자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선배 개발자들이 한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봉 갖고 다니지 마라. 왜? 선배 개발자 연봉 갖고 후배 개발자 더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완성시킬 것이 거의 끝났다면 다음 일을 하고 떠나라. 저도 스위트레커에서 사용자 800만 다운로드 달성을 하고 매출에 100원 달성을 했을 때 그 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매출의 한계를 딱 도달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저처럼 비싼 사람이 앉아서 하기보다는 후배가 한 개발 조직을 컨트롤하고 넥스트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후배한테 힘들어야 넘겨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경을 받으려면 본인의 자리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왜?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각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서비스도 수성이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저는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언제 도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낚지 마라.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30대 초반에 존경받는 개발자부터 50대까지 정말 많아요. 이런 그룹 개발자가 되면 팀원이 개발자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 시소리는 그냥 좀 참 많이 했습니다. 해외도 많이 돌아다녔고 NHN이나 LG전자 같은 데 가서 기술 검문도 많이 했었고 거꾸로 저 나름대로는 헬스케어나 저 개인적으로 전공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했는데 헬스케어 도메인도 10년 전 이상을 했어요. 우리들 병원에 임원 생활도 했었고 제약회사에도 있었고 의료적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파는 일도 좀 계속했었고 그래서 20년 전을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전인적인 교육,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내가 만든 서비스가 사람 도메인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등장을 하려면 제가 도메인 이해를 해야 돼요. 경력이 보통 10년쯤 가면은 소프트 개발 기술이 거의 없으세요. 저도 27년 동안 보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스마트해졌다가 어느 순간에 서버 사이드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가 다시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해졌다가 다시 서버 사이드 스마트해지는 이게 계속 빙빙 돌거든요. 과거에 제가 한참 코딩을 전성기 때 C로 코딩할 때는 LG전자에 들어가서 라우터에 들어가는 장비에 C로 코딩을 할 때 IO.H도 없는 상태에서 메모리 억세스 해가면서 라우터 코딩을 만들었어요. L2나 L4로 직접 코딩을 때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AWS에서 버튼 2번 클릭하면 나오죠. 근데 그 해당되는 기술이 쓸모없느냐? 전혀 쓸모없지 않아요. 왜? 저는 요즘 디자인하고 있는 게 국내 의료 서비스에 1000만 명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서버 아키텍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버튼 2번 클릭해서 나오는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못 자요. 레민이나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국대 대회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치킨을 시키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몰렸을 때 제가 중국에 가서 방문제에 들어가서 보면은 와마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 초당 10억 빌리언의 콜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해하려면 도메인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용자 아키텍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경력 10년 이상이 됐어요. 도메인의 전문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했지만 의료 정보 학회에 가서도 그분들 이상의 공부도 하고 어울리면서 도메인을 하고 싶었어요. 저 나름대로 개발 소프트웨어하고 헬스케어 두 파트의 전문가로서 이름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스택 오버플로 많이 들어가시죠? 많이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게 명성점수 있지 않습니까? 명성점수하고 분모도를 보면은 이게 알리신 분들이 명성점수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한가해서. 한가하니까 답변 잘 잘하시면. 근데 재밌는 거는
한 27세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왜 27세 정도까지 개발자가 많았다가 급격히 줄어들까? 이 좀 의아하게 좀 의아하긴 해요. 연금 점수는 나이 먹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왜 개발자들이 27세쯤 됐을 때 빠져나가거나 활동을 안 할까? 첫째,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탁 오버플로가 들어와서 놀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지식이 충분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좀 KCD 행사하시고 저도 초기 개발자 커뮤니티서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이보다도 즐거운 활동이 어디 있어요? 젊은 분들 만나고 몇 명 꼬셔가면 좋겠는데 될까요? 그러면 여기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한 대리급 정도 달았을 때 대학교 나와라. 왜냐면 대기업 가서 과장 부장 되면 제일 잘 배우는 건 갑질하는 법을 집중하래요. 그렇게 성과가 날까요? 물론 특정한 컴포넌트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만 할 게 아니고 오토 비즈니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앱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든지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다를 겁니다. 물론 그룹을 만들거나 특정 제품을 성과롭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정말 로켓 만드는 데 가서 정밀도 높은 무슨 소프트웨어 코딩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소프트웨어 들어가면은 더 정밀한 걸 다뤄요.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이론적인 것들 선박에 들어간 OS 디자인 해봤을 때 들어갔을 때가 제일 퀄리티가 높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 버전을 만들어서 부팅을 시켰는데 부팅이 안 돼요. 통합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을 때였으니까 부팅하는데 이틀 반 걸렸어요. OS가 맞추느라고. 물론 편한 속에서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정밀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세계에 가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회사는 어떤 회사들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B2C 회사들이에요. B2C 회사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들 대부분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이 대부분이고 개발 라이프 사이트도 작고 발표 버전은 2주에서 3주면 서비스 하나가 만들어서 막 오픈이 돼요. 데브옵스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들이 보면 초기 5년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제살버릇 8가지 갑니다. 초기 5년 때 어떤 사수를 만나고 어떤 선배를 만나고 어떤 회사에 있고 어떤 도메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평생이 결정돼요. 슬프지만 첫 회사의 직분 개발자들은 거의 그 도메인을 못 벗어나요. 거나 짜증이 난다면 빨리 탈출하는 게 좋아요. 이게 5년 이상 넘어가면 해당 경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경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해진 프로세스를 하는데 한 4에서 7년차 정도 될 때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학회, 협회를 좀 많이 다녀라. 그리고 발표 좀 많이 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발자는 내 옆에 있는 동료 개발자와 페어 코딩을 할 때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내 코드가 왜 의미 있고 효과 있고 미래지향적인 거고 난 뭘 퍼버리지하고 있고 세이프티나 신뢰를 얻을 수 있어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기획자하고 얘기를 할 때도 서비스 설명을 해야 되고 내 동료에게 설명도 못할 정도의 언변으로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이해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사기를 치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담하면 얘기하는 게 연애는 좀 일찍 하라고. 네, 저도 지내부터 제일 어려운 고객은 와이프였어요. 제일 설명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제일 무시하는 것도 와이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 피어 리뷰가 가능한 환경을 꼭 찾아가라. 내가 만든 코드 가질 수 있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피어 리뷰를 해주려면 사실은 해당 코드를 리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회사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군의 사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작은 회사들 가보면 명목상으로 CTO 개발팀장인데 대리급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산실에 있는 최고 팀장 자리가 대장급이에요. 그럼 사실 운명 거기 끝이겠죠. 더 이상 붙잡아서는 안 다른 거. 가능하면 5년차, 7년차까지 자신의 스킬을 더 더더럽을 시키고 의미 있는 개발자로 성장을 하시려면 꼭 리뷰 가능한 선배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운이더라고요. 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운은 저는 이건 이렇게 설명드려요. 진정한 운은 실력이 있을 때 잡을 수 있다. 왜 좋은 운이 왔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선택될 수도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그 회사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그 선배가 날 뽑아줄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운이 좋으려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슬프지 슬프게. 가끔 인건비 깎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이게 경력 10년 차트 넘었을 때 도메인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 인건비 제일 좋은 거는 이 망해보는 겁니다. 왜? 창업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창업을 해보면 제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공순이가 만든 서비스 잘 안 쓴다는 거. 사실은 고객을 이해하고 무언가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이건 있죠. 해당 도메인의 전문가들이 쓰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B2B 솔루션 회사로 들어가면 이런 거 못 배워요. 왜? 다루는 고객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매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IT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왜 이렇게 버그가 많은 소프트웨어가 팔릴까? 팔려요. 왜? 그 정도 되는 기능에, 그 정도 되는 가격에, 그 정도 되는 마켓에 그 정도는 충분하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는 고시대성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 세계 내에서 이게 최고가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켓 사이즈가 작은 데는 고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서 코드를 정밀도 높여봐야 더 팔지 못하니까. 높이지 않아요. 소스 코드가 10년, 20년 됐는데 그 코드가 그 코드예요. 아직도 비주얼 베이직, 파워빌더, 아직도 현재 현업에서 왕성하게 쓰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켓에서 더 성장을 안 하니까. 근데 위험해진 게 있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시장이 이게 뭐 타블렛이나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셀프 주유소를 이제 가봐도 과거 셀프 주유소 들어가는 게 윈도우 오피케이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OS 교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파워빌더나 윈도우 다루던 개발자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20년 살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미국에서 만난 아주 훌륭한 제 아는 선배분은 아직도 코브를 쓰세요. 아직도. 왜? 그분은 미국에 주유소가 몇만 개가 되거든요. 주유소에 동작하는 ERP를 만들었는데 해당 회사에서 코블로 만들었지 ERP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코블 컴파일러 포기했을 때 해당 컴파일러 개발자가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유소 ERP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에서 컴파일러만 유지보수했어요. 30년째. 뭐 더 배울 게 없죠. 왜? 시장이 주유소가 2만 개가 넘어요. 제일 중요한 언어는 뭐라고요? 네, 영어예요. 그래서 40대 개발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이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걱정은 젊은 꼰대가 오히려 많아요. 중요한 꼰대라는 건 똑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그리고 40대 개발자가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후배 개발자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해야 할 거. 제발 좀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꼭 하나 잡아라. 정 안 되면 개발 업무에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내가 속한 곳에서. 혹은 자신의 취미도 좋습니다. 왜? 다른 도메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문제 접근 방법이 달라요.
개발자들이 접근하는 앞뒤 맞아 들어가고 탁탁탁 맞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가 생각하는 방법,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법, 은행원들이 생각하는 방법. 분명히 개발자들은 도구를 만드는데 이게 점점 더 커넥티드 되고 있어요. 바람처럼. 머신러닝 다 돌리고 최신 도구나 툴들을 쓰거든요.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랑 관련된 건 분야 없을 때도 쓰고 있고 하도를 쓰다가 트레저 데이터 TD 쓰고 비디오 시각하는 태블로를 쓰고 있어요. 거의 저도 엑셀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이런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가, 그 시각화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타 업무 전문가들과 대화를 늘리고 지식의 틀을 넓혀가지 않으면 또 선배 또 이어가지 않으시죠. 또 하나 40대 이후에는요 평판이 중요해요.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착한 사람 많이 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웃긴데 일하다가 엄청 싸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헤어지고 만날 때 그 사람이 저를 추천하고 제가 그 사람을 추천해요. 왜? 우리가 왜 싸웠느냐? 업무 때문에 싸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율,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율 때문에 싸웠어요.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당해요. 이 착각을 하는 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착한 사람 소리 듣는 거 제 바보 같아서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나는 평가밖에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20년째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오픈소스가 최고야, 이 언어가 최고야, 네가 만든 언어는 개꿀도 쓸데가 없어, 닭다리 언어야, 짜장면이 먼저야, 짬뽕이 먼저야, 이게 구태여 일어나고 시시콜콜한 얘기거든요. 저도 옛날 에이다로 코딩도 해보고 모듈러도 코딩도 해보고 코블로도 해보고 클리폼 해보고 델타이, 자바는 초창기 때도 썼었고 요즘 스칼라도 쓰고 있고 포트렛도 일부 쓰고, 언어는 내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언어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스크립트 언어나 관련된 모델에 의한 정점에 해당되는 언어를 만들게 돼요. 스크립트 언어를 한 개씩 만들게 되거든요. 왜? 업무 대부분이 정형화되다 보면 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통 모듈이 나오고 공통 모델이 나오고 공통 클래스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함수형 언어로 가고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초보 개발자들이나 이제 약간 무식한 애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언어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참 쓸데없는 논쟁 하는구나. 아니면 낮술을 먹었겠지라고. 그 다음에 연봉, 20대 30대 연봉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대놓고 말씀드려요. 40대에 애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큰애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만세. 돈 들어간 거 줄었어요. 내 둘째가 지금 고3이에요. 아시잖아요. 대학 등록금 세고 한 학기 등록금 무슨 500만 원씩 나가. 1년에 2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에 뭐냐면 정말 40대 이상이 됐을 때 연봉 1억이 받는 직군, 커리어, 캐리어를 만드셔야 해요. 20대, 30대 연봉 100만 원, 200만 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이 직군과 이 도메인을 가지고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10년 후에 내가 흰머리 개발자가 됐을 때 여러분도 가끔 보시잖아요. 나이 먹은 개발자인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먹은 특정 직군에 있는데 무시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봉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망해보는 건 괜찮다고. 왜냐면 정말 중요한 건 개발자 리소스, 개발자 시간이에요. 이건 사실은 실제 돈이 쓰이고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가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크게 망하면 안 되고요. 갚을 수 있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벌면서 갚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크게 한 100억 넘게 날렸거든요. 근데 다 갚았어요. 갚았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가끔 얘기해요. 사업을 안 했으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슬퍼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10대 이후에 커리어를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 나오면 흰머리 개발자들도 많고 선배들이 참 많아요. 상담해보시고 얘기해보시고 커리어를 따라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계속 얘기하는 거. 제발 좀 말 좀 잘합시다. 누가 됐든 간에. 네.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연습하세요.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 발표 많이 하시고 연습하고 지적도 받고 표현 스킬은 내 연봉 플러스 알파의 영향이 크게 돼요. 자기 어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면접 볼 때라도 도움이 됩니다.
뻑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끔 가다 보면 뭐 SI 쪽이나 뭐 대기업이 있으신 보면은 관리자로 넘어갔는데 관리자인 사람이 개발자인 척하는 경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인 도로서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는 회사에서 내가 과연 개발자인가 직장인인가. 직장인인 경우 되게 많아요. 착각을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관리자의 도로서 직장인의 롤로서 사시면 돼요. 그쪽 서술책은 서점에 가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개발자는 별로 없는데.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연매출 10억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자, 빨리 때려치시고 만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하나가 뭐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유명한 솔루션도 아니에요. 하지만 1년 이상에 10억 이상 정도의 꾸준하게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어요. 잘 살아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 친구가 대단히 뛰어난 S급 개발자도 아니었어요. 솔루션을 완성시키는데 5년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잘 완성을 한 다음에 매년 10억씩 매출 올리고 개인 수입으로 한 4억씩 가져가요. 강남에 13억짜리 전셋집에서 잘 살아요. 대단히 뛰어난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뭘 잘한 거겠죠? 마켓을 읽을 줄 아는 거죠. 내가 만든 제품이 이 정도 라이센스 유료로 판매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개발자 아니에요. 비즈니스 감각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초창기 개발 커뮤니티에 나와서 개발자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해당되는 거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망하는 법. 이거 하면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 망해. 왜? 솔루션 개발한다고 이 친구 특징이 이거 잘 팔리네 라고 해서 막 10명, 20명씩 뽑아서 개발자 세팅해서 회사를 안 만들었어요. 전 그러다 망했고. 전 개발자 100명 정도 뽑아서 해봤는데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마켓 없이 만들면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팔릴 걸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은 물건 안 만들고 먼저 팔더라고요. 제품은 없는데.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신기하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또 그렇습니다. 왜 CD가 나오냐? 또 하나. 그 선배와 상사들 중에 멘토를 꼭 만드세요. 정말로. 정말로. 사실은 얘기하지 못할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약점 드러내지 못할 거 많죠. 각자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코딩을 하면 뭐가 약해. 난 분석이 약해. 난 코딩을 하면 테스트에서 방어 코드를 넣는 게 힘들어. 나는 설계할 때 6개월 후의 상황을 너무 예측해. 너무 고민해. 난 방어 코드를 너무 많이 넣어. 그래서 속도를 못 내겠어. 근데 이거 실제 옆에 일하는 동료한테 잘 얘기 못해요. 내가 만든 코드를 보여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입 때 그 경험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충고를 받았더라면. 저도 그 얘기했어요. 공학적으로도 실제 통계를 내보면 고품질 코드는 3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회사에 동작된 소프트웨어 제가 만든 앱 뭐 관련 서비스 다 보면 70%는 그냥 CRD 송 대충 끝나는 코드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집중화된 코드 30%밖에 안 되거든요. 각광받는 거. 그리고 실제 팔리는 제품들도 버그 없는 제품 없어요. 하지만 특정 기능 때문에 써요. 그 기능 때문에 사게 되고 또 그 개발 능력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보면 속도가 빠른 친구, 근데 테스트하면 맨날 빠바바박 나가는 친구. 어떤 친구는 느리기는 한데 품질이 높고, 어떤 친구는 코드는 좀 별 볼 일 없는데 이 친구가 코어에 들어가면 관련된 서비스를 붙여서 API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영향도 굉장히 높여줘요. 어떤 친구는 오픈소스 테크를 정말 잘 선택해서 테크 스택을 잘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알아주는 선배가 있다면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회사도 좋고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 멘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멘토 멘티 관계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 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이 찾아다니시고 선배들 찾아가시고 두들겨 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회사 내에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개발 커뮤니티에도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꾸로 꼭 멘토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나이 어리지만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도 많고 나이 40을 넘었는데도 아직도 애 같은 친구들도 많아요. 다 아시죠? 대학 다닐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게 달라서 선후배가 차이가 나요. 직장 생활 나오고 일을 할 때는 1년 차와 10년 차가 같을 수도 있어요. 왜?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1년 차밖에 안 돼요. 그건 정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노가다 꿈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원래는 더 얘기가 많은데 30분이면 야 끝내간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소프트 개발 현장은 아파트 건축 현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 등집맥 올라갔다고 해서 이 아파트 내가 지은 거야 얘기 못 하잖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를 디자인한 사람이 정말 아키텍트고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또 하나 개발자